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8월 19일, 현재 시각은 오후 8시 7분,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이제 어제 그 좋은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경의 입장, 뒷가야에서는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뭐가 생명일까? 뭐가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 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처님께서 법으로 살아계신다라는 그러한 경험을 제가 2008년 정도 가을에, 초가을인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때 그 환희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생하게 그 장소와 분위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욕계는 어떤 법이 살아있느냐? 법 한단 말이죠. 만호가 그 법을 강박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반영한 식이 생기고 거기에 화합이 된다, 삼사화합이 있단 말이죠. 법, 법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색성형 미촉법으로. 색성형 미촉으로. 인간경계에서. 그래서 선법의 뿌리와 불선법의 뿌리를 아는 게 뭐라고 했다? 정견이라고 했다. 마지막 구원경에서.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법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현상이고. 그런데 모든 주장들은 입증할 때 그 타당성이 드러난다. 근데 그 입증에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입증한다 이거예요. 근거를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 다른 것과 비교 검증해야 된단 말이죠.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원래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경험했다. 맞춰보자. 이 계속 나온 거지 않습니까? 아리탑이고 사띠비고 또 제가자들도 아니 비구 스님들도 예를 들어서 저기에 갔더니, 이교도들한테 갔더니, 우리도 오공 가르치는데, 당신들 스승도 가르친다고? 우리도 샤비이사 가르쳐. 당신 스승도 가르친단 말이야? 우리도 칠각지 가르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어는 같아요, 언어는. 근데 문법이 세분화되면 틀려요. 개념도 틀리고, 특히, 뭐가 필요하냐, 구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법의 구조.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완결한 게 부처님 법을 225 구조로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책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봐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책이다. 몇 권의 좋은 책들이 있는데, 이것도 정말 참고적으로 이제 그 개념 백과사전만 이제 며칠 내에 마치면 당분간 이제 책 번역하는 거 외에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멈출 수 있다. 또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그거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저 이제 제가 조금 나쁜 습성이 가지고 있어갖고, 제 양력으로 7월 13일생인데, 이렇게 빠지면 다른 걸 못해요. 막 그것에만 열중하는, 막 급하게 서두르고, 그런 좀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이걸 하니까 온몸이 막, 좀 이래요. 그죠? 행복하네요. 부처님 법과 함께 하는 게 행복하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잘 때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서가 아니라 하루를 뿌듯하게 보냈다. 부처님 법하고. 이것 때문에 참으로 잠자리가 들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잠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침에도 막 좀 부족해요, 잠이. 그래, 그지만 어, 그 부처님 법을 공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깨어 있는 거죠. 멋멋에 깨어 있는 거죠. 그 생각이 깨어 있어서 좀 털고 일어나서 어, 또 자료도 만들고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 나이 먹으니까 참 행복해지네요. 부처님 뭐 어때? 아니,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장자도 많으실 텐데. 여하튼. 그래도 저도 뭐 청년은 아니잖아요. 청년인가? 아주 행복합니다. 부처님 보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 보 하나하나 이해하고, 어, 부처님 법의 그 행로를 나의 행경으로 그 행로를 쫓아갈 때 참으로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기 행복은 세간 행복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 고민이 뭐지? 불안이 뭐지? 걱정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야,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 그러나 저도 해요. 그러나 어,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큰 불안과 염려는 없습니다. 진짜 없어요. 뭐, 뭐, 이러다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안 걸려도 뭐, 후딱 굶어서 죽어, 뭐, 가지 뭐. 철저히 그런 생각을, 죽음에 대한 생각을 참 이전에 많이 했는데, 지금 좀 덜 안 해요. 음. 아, 그러면, 이 단어를 이제 제가 경험하다 할 때 이 단어를 일부러 하나 올려놨어요. 이게 뭐냐면, 부처님 법으로 안다,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 법으로. 그래서, 이게 부처님 법으로 들어갈 때, 그렇죠. 이게, 그걸 가지고 압니다. 이런 말이에요. 위드는 이제 알다. 그런 단어예요. 그럼 이게 앙가, 빈바, 본디, 까야, 맘사, 삼무사야, 산대와, 사리라, 위카하. 이게 뭐냐면 다 몸에 대한 단어들이에요. 몸에 대한 단어들. 자, 몸에 대한 단어들은 이들은 모두 이렇게 몸과 관계되지만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앙가는 그 삼보장가 할 때 있잖아요. 그거예요. 뭐 팔다리 구성 뭐 이런 각지 할 때 그런 걸 의미합니다. 빈바는 형상을 가진 이런 몸이에요. 본디는 개체적인 육체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해요. 까야는 집적된 몸이 집적된 몸. 우리가 할 때는 까야를 얘기하죠. 까야 갖다 쌀 때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 법의 가장 담보하는 법이다. 특히 부처님 법은 까야를 몸을 남아까야 누빠까야로 했다. 몸이라고 하면 반드시 물어야 돼요. 부처님 남아까야 누빠까야를 얘기했는데 어떤 걸 중심으로 어떻게 관계시켜서 말씀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서 하시는 건지. 맘사는 이제 고기 덩어리 할 때 고기 덩어리 이거 이거 근육 뭐 이런 것을 이제 합니다. 그냥 사무사야는 어 그 뭐냐 찌따싸하고 찌따하고 같이 쓰인 단어예요. 찌따는 마음이라는 단어 이전에 집적하고 그리고 이런 거예요. 더러움으로 그려진 쌓여진 몸 할 때 이걸 씁니다. 싼 대하는 부패하는 육신을 할 때 하고 쌀이란 뼈에 강조되는 그런 겁니다. 입가하는 개별적인 신체를 얘기합니다. 한번 요 두 번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한번 반복을 해놨으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가는 지체 부분 구성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전에 잠시 한번 다른 경을 보겠습니다. 왜, 이게 교리문답의 분석, 이런 겁니다. 마하 큰 분석의 경, 이란 말이죠. 43번경입니다. 쌀이 붙다가 마하꽃 띠다 존자가 이제 나눈 법담이죠. 몸에 대한 겁니다. 이런 거죠. 안이비설신, 몸이죠? 다섯 감각기는 서로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통로의 통로. 이게 눈, 귀, 코, 이게 서로 눈 형상, 이게 하고, 그러한 그 세계를 볼 수 있는 구조, 법이 구조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만호를 귀처로 통합처로 하고, 만호가 다섯 감각 영업을 경험한다. 그럼 누차 말씀드리면, 만호, 안, 이, 비, 설, 신이에요. 이렇게. 요, 이렇게. 근데 그게 각각 다른 세계, 각각 다른 세계. 눈이 형상. 전혀. 그리고 그러한 세계들이 쌓여져 있는 게 뭐다? 까야라다, 이 까야. 그게 남아까야, 눕바까야에서 사대도 흙 이런 단어가 아니라 정신적인 활동 영역을 이야기해요. 빠따이, 와요, 이런 단어들이. 아뽀, 이런 단어들이 다. 본문은 색성향 미촉이 모두 단마로 변하여 적용한다고 말하지 않다. 그 차이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된다. 그러면 한번 보죠. 눈의 기능, 귀의 기능, 코의 기능, 혀의 기능, 몸의 기능에 다섯 가지 있다. 몸의 기능이 이렇게 또 있대요. 이거 뭐야, 이게? 이게 사대와 관계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기능은 각각 다른 영역과 다른 활동 범위를 가지지만 서로 다른 기능과 영역을 경험하지 못해요. 뭐, 세계들이 시스템화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그거, 그러니까 안이비설 신호가 세계란 말이에요. 로컬한 말이에요. 일체가 거기서 일어나고. 이게 몸이라 가야라는 단어의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영역이 서로 다섯 기능은 무엇을 그 이처로 삼으며 무엇이 그들의 영역을 경험합니까? 서로 다른 영역과 활동 범위를 가진 다섯 기능은 만호를 그 이처로 삼으며 만호가 그들의 영역과 활동 범위를 왜? 만호가 법과 관계되니까 그래요. 법과 관계되니까. 지금 우리는 색성향 미초가 어떤 법이에요? 인간 경계의 법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만호가 귀처 통합적이다. 빠띠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만호가 그들의 대상 영역을 경험한다. 안이비설신 은 어디 있냐고. 몸이라고 하는데 보면 분명히 안이비설신 의지 않습니까? 은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이비설신으로도 이게 육입처로 갈 때 뭐다고요? 시간과 공간에 있질 않아요. 이게 까야의 특징입니다. 실질적으로 까야의 특징. 까야는 육입처와 관계된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는 현상으로 이렇게 관계는 있지만 요거 자체는 충분히 다른 단어로 쓰이고 있다 이거예요. 뭐 만화사 이런 걸로. 그래서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을 드러내는 시공을 여기 드러내잖아요. 요걸 이야기해요. 그래야 이것을 해야 오온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공 안에 있나요? 아니죠. 그것이 대상과 만나면서 욕계나 무색계와 관계되면서 시공이 나타나요. 그럼 유기체가 어디에 있어요? 늑박한다에 있죠. 아니 미설신이 어디 있어요? 예, 그 입천은 무체예요. 아,
일체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야트, 뭐냐면, 그때 스트라이크, 체험하거나, 확산하다 영어로 뭐예요? 그런 단어예요, 그런 단어. 그러니까 몸은 사실은 여기에서, 인간의 경계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크고, 보이는 영역이 이렇게 작은 거예요. 이 까야라는 단어는. 보여지는 고기 덩어리에 보면 다른 단어들이 많이 있죠. 서로 감각 기능은 서로의 대상을 알지 못한다. 뭐, 우리가 어떤 몸을 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안입이 설치는 거 이거 관계되잖아요. 이가 안쪽에도 더 광대하지만, 음, 이게 요 세계고 요 세계 다르대요. 근데 이게 하나의 몸인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세계들을 저기 한 창구들이다, 이말 창구들이다. 자, 마누파트 이제 의지한다 이거죠. 물질적 의존처를 뜻하지 않는다. 여기서 단서 감각 경험이 돌아가고 보면 통합의 인식적 귀처라는 거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몸을 땐 분명히 안입이설 신 우잖아요. 우가 어떤 사람 뇌다, 어떤 사람 심장이다, 얘기해요. 근데 예, 그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부분일 수 있는데 그게 다냐 이거죠. 법의 다냐. 눈의 문으로 색이 들어오고 귀의 문으로 소리가 들어오고 코의 문으로 냄새가 들어오고 모든 감각기관 만호에 종합된다. 그럼 만호 뭐예요? 안입이설 신은 업이 쌓이는 업이 축제 때 업이라니까요. 그게 녹화에 세상에 일어나는 터전이고 이 까야라는 것은 그 까야를 이야기를 해요. 그 까야를. 다섯 기능은 무엇을 조건으로 존속합니까? 마노파티사라는 감각 경험의 인식적 통합체. 감각, 그 다음에 아유가 가는 조건들, 서 있는 곳은 생명 조건. 색성형 미촉이 모두 단마로 변하는가? 말씀, 다는 아니다 이거죠. 색성형 미촉법이 있는데 형상이 마음에 의해서 경험된다고 해서 그 반드시 단마야 단으로 바뀌는 거 아니다. 현재 형상이 후속 마음에 의해서 경험된다. 만우이냐 다투로 보이는데요. 꽃을 보는 동안 감각 과정 뒤에 만호가 같은 형상을 받아 경험한다. 이때 형상은 여전히 누빠 아람마나의 세계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상에 대한 생각과 이야기를 만든다. 저 꽃이 아름답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어떤 것이 나타나냐? 색 자체보다 명칭, 기억, 개념, 비유, 가치 판단, 욕망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자기 몸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자, 이제 이러한 경전을 근거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가는 가지라 이런 뜻이요. 가지다. 팔다리, 지체, 구성요소. 그래서 보장가 할 때는 깨달음의 가지들이다. 막강가 이게 어디에 나와요? 출세하는 정경에 나오잖아요. 도의 구성요소다. 자랑과 잔하의 선정을 구성하는 요소다. 이게 마지막 12번에 나온다. 그럼 다시 빠띠 안 가는 이때 손다리 이런 것 이렇게 기능으로서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안가는 큰 지체를 얘기하고 그 나머지 이건 더 작은 지체를 얘기한다. 다음에 빈바라는 게 몸으로 쓰인다. 공식적으로 더 나누기 어려운, 요건 하고, 용례는 어디냐? 담합바다에 나온다. 보라, 마음이 꾸며놓은 이 형상을 상처투성의 몸으로 쌓아 올려져 있으며, 병들고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하며, 그 속에는 영속하는 안정이 없다. 뭐, 마음으로써 만들어 놓으나,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이 형상, 어떤 것이 몸이라고 하느냐? 법으로서 접근하지 않으면 이 몸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냥 우리가 그러겠지 하고 산다고 그러겠지 이게 몸이겠지 이렇게 그건 뭐예요? 그냥 세간의 일반적인 개념이 그 개념도 지금의 개념이지 과거시 다른 문명이나 문화에서 또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속한 문화와 언어 체계에서 문화라는 거 언어가 소통하고 소비되는 시장이죠. 거기에서는 이렇게 쓰는 이거 몸이야. 어느 정도 소통되지만 그것은 도구일 뿐이야, 도구일 뿐이야. 언어적 도구요. 빠싸는 보아라예요. 그 다음에 상처로 이루어진 몸, 안우까야. 형상까야. 뭐냐, 이게. 여기서 빈바는 살아있는 실체가 아니라 마음이 아름답게 꿈에서 외체 신체상이다. 단맛바다에 나온다. 본디라는 바디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뺐다 왔다에서 나온다. 한 집에 나와 다른 집으로 들어가지. 그 생명 원리도 다른 몸으로 들어간다. 어떻게 지금 아기 이야기를 할 때 그 단어가 나온다. 다음 자타가에도 또 나온다. 그대의 등치는 크지만 지혜는 그에 걸맞지 않구나. 악어여 그대는 나에게 속았다. 이제 마음대로 돌아가라. 본디란 이렇게 덩치할 때 이게 나와요. 그냥 까야 우리가 제일 중시하는 단어 까야 몸임 집적체로서의 몸이다 이거죠. 사대로서의 집적체인데 그게 내입처 외입처를 할 때 사대를 써요. 그런데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내입처 외입처는 보이지 않는 거라니까요. 인들이아는 보인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예따는 보이지 않습니다. 만호가 어떻게 보여요, 만호가. 법이 어떻게 보이고. 안입이 설신거 만호에 의지한다면서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의지합니까? 그건 물리적으로나 자연과학적 어떤 원리로도 가능하지 않아요. 전통적인 설명에서 찢다 할 때는 찌예지. 이 까야를 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선뜻 내키지 않지만, 빨리 빨리를 가르칠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반적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하나의 자아적 몸이 아니라 여러 조건과 구성 요소의 집합이다. 그냥 어떠한 것으로서, 인간의 무엇으로서, 그냥 이해하는 성격이다, 법이다, 이거예요. 뭐예요? 행위를 할 때, 쌈바잖아, 알아라. 밥을 먹을 때, 욕을 할 때, 좋은 말을 할 때, 그것도 몸이래요. 그럼 몸, 그걸 어떻게 해요? 말을 하는데? 그렇잖아요. 그다음 행주자가 할 때, 행주자가? 인식의 문제야, 인식의 문제. 그 다음에 30일이나 선왕과 주정상. 상이 쌌냐에 쌌냐. 그걸 몸이라고 하는 거지, 까야라고. 사대는 행, 어떤 법의 그 드러나는 방식이에요, 법에 드러나는 방식. 시수화풍이라는 게. 그 다음에 살이라고 나오는 아홉 가지의, 그것도 뭡니까? 그걸 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까야라고. 그럼 변해가는 어떤 과정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살, 육질, 근육할 땐 맘사를 씁니다. 맘사. 이런 거 맘사. 이거. 응? 요 고기 덩어리. 이거 맘사로. 머리털, 치아 이런 것들. 근데 그것도 금방 그냥 아띠 이야기했죠. 그렇게 있다라고 본다 이거예요. 뭐가 오온이 뼈로 성공하게 만들어지고 살과 피로 갈라져 있다. 그런데 어제 그 질문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몸이라는 게 그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터전이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그 아비냐 도가를 넣는 커다란 그 뭐라고 할까 가치라고 할까 중심적인 그 사유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맞았다 틀렸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결과에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나오겠죠. 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제 주장 맞은 거 아니에요. 본인들도 검증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 마시고 하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 그 구강그릇 먹고 거우 지금 못 먹고 막 돌아다녔더니 어 옆에 계신 훌륭한 스님께서 맛있는 저녁을 챙겨줬는데 아직 지금 막 아직도 저도 이 밤사 고기 덩어리에 속하다 보니까 야 이거 끝나고 먹고 자야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그다음에 사뭇 쌓야 함께 쌓인 집적 채봄 함께 완전히 드러나게 이런 말이에요. 의지에서 쌓여지고 퇴적된 몸 완성에 이르러 두려움이 없고 가래를 떠나 때가 없으며 존재의 화살을 끊었으니 이것이 마지막으로 쌓인 몸이다. 그때는 이 사무사야를 쓴대. 예. 이 쌈으로 쌓여진 일체 어떤 것으로 쌓여진 것들이다. 이게 그냥 여기만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이건 보여주는 형상이 극히 우리 법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고 요 이건 뭐랄까 뭐 자자 우리 그 일체 중에서 극히 부분이야. 극히 부분. 싼데야 뭉친 덩어리 육신 어디에 나오냐면 담합바다에 나옵니다. 이 형색은 완전히 낡았고 질병의 둥지이며 부서지기 쉽다. 이 썩은 육신의 덩어리는 무너지나니 삶은 참으로 이 참 그럼 이 단어를 어디에서 얻었느냐? 예, 그것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그것부터. 이게 빨리어 사전이에요. 빨리어 사전. 빨리어 사전에서 한 거예요. 빨리어 사전에서. 빨리어 사전에서. 이번에 저기 전재성 박사가 이거 새로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엄청 비싸요. 이게 책이 조그마한데 네, 그래갖고 전재성 선생한테 다시 한다고 하길래 이거 내 눈에는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좀 크게 하시오. 그랬더니 그건 어렵다고. 글자 이게 12만 원이 12만 원. 이게 십몇 년 전에 12만 원이니까 이번에는 얼마에 나올지 모르겠네요. 맨날 돈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썩은 덩어리, 악취나는 집적된 거다. 살이라, 시신육신 할 때 이걸 쓴다. 윗가하, 개별 몸으로 이걸 쓴다. D가 18번에 나온다. 황금으로 된 형체가 인간의 형체보다 더욱 빛난다. 율장에도 나온다.
인간의 형체를 취한 몸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다시 아유, 어, 배가 고파고 말하기가 쉽지 않네요. 똥배가 나왔는데 속이 텅 비니까 편하긴 하네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자세하게. 안과는 몸 전체보다 몸을 구성하는 지체 부분을 뜻한다. 마치 여두 마디의 덩굴이나 거문 마디의 덩굴과 같다. 바로 이 적은 음식 때문에 나의 크고 작은 지체들이 이렇게 되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맘사 아까 고기 덩어리라고 그랬죠. 피구들이요. 다시 피구는 이 몸을 발바닥 머리 쭉 해서 피부로 쭉쭉쭉 골 수준이 있다고 감탄한다. 고기나 똥주머니 할 때 이 표현을 쓰네요. 뼈 위에 발린 살과 피 할 때도 또 쓴다. 암사, 고기, 피 이렇게 씁니다. 까야는 몸의 여러 요소들의 요 다투들의 집합체이다. 넘기고 이렇게 할 때, 이 까야는 유기체와 관계되는 할때 씁니다. 있다, 까야가 여기에서부터 이 몸 안의 머리털 뭐, 운동되기도 하겠네요. 보세요. 이 몸 안의 머리털 요것들을 뭘로 이야기할 거냐? 까야를 할 때는 양태의 특징, 표상, 요지를 설명한다. 까야는 남아까야가 더 중심적인 거다. 그리고 쌈바싸가 이루어지는 거다. 쌈바싸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유깁초에서 이루어져요. 유깁초에서. 그렇잖아요. 척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유깁초에서 당연히 이루어지죠. 까야는 그걸 쓰는 거예요. 까야는. 뭐 근거대라고 D가 15번에 나와 있다니까요. 뽀띠가 쌈바싸, 아디 왔잖아 쌈바싸. 법은 아디 왔잖아 쌈바싸. 그때 이 까야를 쓰는 거예요. 사대로 이루어진 몸, 그때 요소입니다. 이 사대는 지수합봉이 이 흙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한 성격하고 연결될 수는 있는 것이지, 그 정신적 다투 작용 과정들이 다투라는 게 그런 단어입니다. 무명에 가로막히고 가래에 결박된 어리석은 자에게 이 몸은 이와 같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이 몸과 외부의 명색이라는 두 가지가 이 둘을 조건으로 접촉이 다. 명확히 또 여기 나오네, 명확하게. 까야가 뭐예요? 명색이라는 게 있고 이 둘 조건으로 접촉이 있대요. 그럼 까야는 뭐예요? 접촉된 세계라니까요.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에요, 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예요. 까야는 해부학적 육체가 아니다. 무명, 가래식, 명색, 유기체로 이어진 조건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경험의 몸이다. 죄송한데. 저 배가 고파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여기, 오늘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가 부족해서, 어, 저기, 5시부터 일어나고, 12시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먹는 것도 겁 없이, 뭐 쭉 어디 한 바퀴 돌고 왔고, 조금 육체도 노가다도 좀 하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배가 고파서. 뭐, 그러나, 핵심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관 선생님 혹시, 저기, 뭐, 만사하지는 않으셨죠?
뭐, 마음 상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예. 네. 우리, 중요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선생님께서 중요한 공부의 주제를 가지고 계신다. 함께 더 노력해서, 이렇게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 교수님 뭐 질문 좀 하시죠? 아, 예. 아이고, 아무리 바빠도, 좀 먹을 거는 뭐 드시면서 좀 하십시오. 걱정됩니다. 아닙니다. 저, 뚱뚱한데, 하여튼 오늘 뭐 모처럼 아직 못 먹은 것 뿐이에요. 예. 예,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제, 예. 까야를 몸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아, 그 그렇죠. 몸이라는 어원이 모음에서 온 건지, 이게 몸이라는 게 어디서 원래 그러니까, 왔는가? 아까, 빨리어도 똑같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모아진 거라고. 찌, 그러니까요. 까야가 찌, 왜, 우리도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원은 예. 같은 것 같아요. 아, 예. 모아진 거라 해서 몸이라고 그게 했을까요? 예, 까야라는 단어가 모아져서 구성된 것, 그 단어라니까요. 아니, 빨리어도. 그건 아는데 몸이라는 우리 우리, 몸은 모아진 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네, 그 예. 어원이 모아진 것에서 몰라요. 근데 온, 어원까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모으니까 모아진 것, 이런 의미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도 그, 저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사실, 최석신 씨가 한 거 한번 봐야 되겠는데, 한번 나중에 볼게요. 예, 하면서. 예. 예. 그러고 음. 까야를 남아까야 루빠까야인데 그게 이제 정신과 물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스님. 까야, 여기에서는 물질을 예, 예, 말씀하시게요. 남아까야 루빠까야를 다른 말로 하면 정신과 물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이야기를 우리가 편의적으로 많이 쓰죠. 예,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고 이제 스님께서 뭐 여러 가지 저기 보내주신 파일 어제 올리신 거 초기 불교의 핵심법 이것도 이제 출력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 책을 와, 그러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740의 책이 한 면만 하니까 뭐 세 권이나 나와요. 이게 보니까요. 아유, 그거,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지금 100권이나 만들었는데 보내드리는 건데, 아, 참. 그랬어요. 저는 예. 어제 출력해서 저거를 체본을 했습니다. 그래. 아유, 감동. 감동 먹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일반인이 그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가 조금 이렇게 좀 고려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 그 뭐야 용어나 이제 여러 가지 용례나 이런 거 쭉 이런 게 나열했는데 우리 일반 사람들 이야기는 딱 이 개념을 딱 이렇게 뭐다 간편하게 어떤 것에 대한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유깁체는 뭐 대한 것이다. 또 뭐 사티는 뭐 이런 게다. 이런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딱 하면 좀 그 일반 사람들이 그 용어 같은 거를 이해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네, 다시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네, 네, 일단 근거를 충분히, 어원적 근거나 용례를 충분히 필요했고, 다음에 단순화시키면 금방 수용되는데, 그 개념이 왜곡되어 있는 개념을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방 똑같은 내용들을 반복하고 여러 번 접촉을 해야 변해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네, 가시성을 높이거나 쉽게 이렇게 직관적인 것들이 공부하기에는 처음에는 좋은데 쉽게 공부함으로써 쉽게 잊어버린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일관되게 나와 있는 것이 분해하고 해체해서 계속 보여주고 강국 스님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제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선호하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여하튼 뭐 지적은 충분히 제가 수용 원하는 거고 그리고 조금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일반인들을 위한 일반적인 방식으로 부처님 법이 전법될 수 저는 없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뛰어난 분들은 가능하다. 뛰어난 분들은. 그런데 그런 뛰어난 분들이 있을까?
제가 봐서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조금 내용을 충분히 계속 접근해 보는 방식도 이 방식이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 이런 방식이 제가 지금 취하고 있는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들었다 없애고 만들었다 없애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 계속 그걸 갖다 구조화 시키면서 하다 보니까 양들도 늘어나고 애문도 늘어나고 그런 방식입니다. 여하튼 우리 김 교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스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기 현일 스님 질문하셔요? 질문 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얼른 마치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말하다 보니까 배고픈 거 잊어버렸어요, 이제. 아까 막 말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배가 했는데 다시 이제 또 정상이 되네요. 오늘 네, 질문 없, 예, 네. 법현 스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그 위맘사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유임함, 위맘사. 검증하다? 그러니까 그게 맘사가 몸이라는 뜻도 있다면서요? 아, 거기에 단어가 다르죠. 다른 거죠? 예, 그 스페링도 달라요. 예, 그러니까 위맘사는 검증하다고 예, 위와 아까 맘사는 맘사를 고기 덩어리고, 그, 고기 덩어리고 맘사하고 위 맘사 그 스페링이, 얼른 듣기가 두 개가 발음이 다른 걸로 같이 지금 기억이 다르다 되거든요. 이거죠? 예, 네, 예. 그건 내일, 알겠습니다. 그건 저기 윙암사하고 맘사 고기 덩어리하고 그것을 네, 준비하겠습니다. 예. 단어 확인하겠습니다. 네, 스님께서 맘사로 읽으셔서 그러는데 망사라고 하셔야 아, 망사? 예, 그냥 망사. 오래된 습관이다 보니까 맘사라고 제가 죄송합니다. 예, 망사가 맞아요, 망사가. 예, 네, 맘사하고, 예, 망사입니다, 고기 덩어리. 예,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